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크리TV에서는 디올류 산타페를 시승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차량은 산타페 2.5 터보 가솔린 차량입니다. 또 캘리그라피 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 색상입니다. 이 색상이 디올류 산타페 찰떡인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차량으로 배정이 돼서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일단 7인승 차량이고요. 실내 내장도 이제 브라운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와 함께 시승을 하시면서 승차감이라든가 뭐 내장이라든가 이런 느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그럼 이제 2.5 터보 가솔린 차량 디올류 산타페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좀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2.5 터보라는 엔진이 과연 이 차체를 가지고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핸드폰이 좀 더러워서 이 안에서 자외선 살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버튼은 여기 앞에 있네요. 일단 이렇게 자잘자잘한 주차장 같은 이런 보도블럭이 많은 곳에서 진동은 다 올라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서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막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 걸러져서 들어오는 소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나가주네요. 이렇게 큰 차체와 차체의 공차 중량을 감안했을 때도 좀 굉장히 생각보다 매끄럽게 미끄러지듯이 나가준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거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일단 그 중저속에서 정숙성이 되게 좋습니다. 기존의 산타페에서 느꼈던 정숙성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부드럽다. 근데 이게 지금 가속할 때 엔진의 굉음이 나오기 전에 살짝 가스 빠지는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게 살짝 나네요. 그리고 지금 시트 포지션이 좀 높거든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이 차량은 그 보닛 끝단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야가 많이 가려지거든요. 이 차량을 타보신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주차봉, 이런 차단봉, 도로에 있는 이런 봉을 못 보고 그냥 쳤다 그래요. 이게 높아서 적응이 되면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초반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승 출발지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중저속하고 지금 대략 한 80에서 90까지는 굉장히 정숙성도 괜찮고 주행 승차감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저속에서의 브레이킹은 굉장히 초반부터 리니어하게 들어갑니다. 쑥 밟히거나 갑자기 밟히는 거 없이. 근데 이렇게 급가속을 했을 때는 좀 굉음이 발생을 하고 악셀 페달을 밟는 시점과 이제 차량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살짝 어긋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승차감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 이제 고속으로 좀 달려볼까요? 꽤 고속에서 제가속을 했을 때도 펀치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막 주행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게 아니라 고속에서도 제가속을 했을 때 딱 부드럽게 올라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악셀 페달을 끝까지 풀악셀을 했을 때는 좀 살짝 굉음이 나면서 좀 무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00km까지는 거의 정숙성이나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고요. 고속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소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승차감에서는 꽤 좋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타면서 느끼는 게 되게 우려했던 부분이 차체도 커지고 무게중심이 높은 SUV이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 롤링이라든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자주 빈번히 발생을 하진 않을까, 좀 더 쉽게 발생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롤링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고속으로 달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노면에 오돌토돌한 그런 요철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 불필요한 바운싱을 좀 잡아주는, 절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센터미러 팰리세이드에 처음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큰 차, 그리고 뒷공간에 적재물을 실을 일이 많을 빈번한 이런 차종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역시나 산타페에도
들어가 있고요. 화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것처럼 꽤 보기 좋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이거 누르시면, 여기 밑에 쪽을 누르시면 이게 밝기 조절 되고요. 밝기 조절, 높이 조절도 됩니다. 제가 팰리세이드를 시승했을 때 이 기능을 유용하게 썼던 게, 김장 봉사 활동을 갈 때 제가 그 배추를 싣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뒤가 꽉 차서 안 보이는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가 막혀 있어도 굳이 뒤돌아볼 필요 없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도 좀 그 거리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이드 미러가 있지만 좀 원근감이 조금 이질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화질은 굉장히 좋고, 이런 차량에 적재물을 실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로 유지보조가 진보돼서 이제 차로 유지보조 2가 적용이 됐는데, 진짜 확실히 중앙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선 주행 중에는 이제 잘 잡아줬는데, 이 커브길에서는 어떻게 잡는지 볼게요. 잘 잡아주네. 이 정도는 문제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뿜어내듯이 잘 잡아줍니다. 요거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게 느껴집니다. 지금 2열 승차감은 어때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서 있는 상태인데 흔들림을 좀 많이 잡아준다는 게 느껴져요. 2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이 뭐 멀미가 난다거나 아니면 좌우로 뒤뚱뒤뚱 거리는 느낌이 세다거나 뭐 그런 건 있어요? 멀미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편하네요. 왜냐면 제가 왜 멀미를 느끼냐고 물어보냐면, 사실 장거리 할 때 멀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승할 때는 이 짧은 구간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써보기 위해서 조금 과격하게,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 되게 많은 속도를 경험을 하고 지금 멀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2열에 있으면 차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저도 1열에서 느끼고 있지만 롤링을 진짜 잘 잡아놨어요. 이거 제 차보다 나을 것 같은데.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허리에 사이드 볼스터가 올라오게 되죠. 되게 잘 잡아줍니다.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조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110km에서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130km에서 사이드 볼스터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잘 가네. 지금 확실히 이 큰 차체가 꽤 고속으로 직선주행 커브로 다 가고 있는데 차선 중앙 잘 잡아줍니다. 좌우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 한번 때리고 여기 갔다 여기 한번 때리고 이런 느낌 없이 지금 굉장히 중앙을 잘 잡아주고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좌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기능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차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힘을 주거든요. 제 아는 지인이 이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탔다가 그 기능이 온이 된 상태에서 어깨에 담이 들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이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그냥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스 스피커 12개의 스피커가 있죠. 1열에만 5개, 2열에 4개, 그리고 3열에 3개 해서 총 12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1열에서는 굉장히 소음이 잘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0km를 넘어가면은 여기 1열 쪽 A필러 쪽에서 조금 소리가 들립니다. 소음이 들어와요. 2열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됐는데 어때요? 소음이 많이 차단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데, 오히려 3열에서는 바람 소리가 좀 나는데 좀 이제 가속할 때 바람 소리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2열에 앉아 있을 때 소음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이제 뒤쪽에서 들어오는 3열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이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열에서 소리가 들어올 거를 예상도 했고, 가속할 때 저기 그 머플러 쪽에서 머플러 안에서 공기가 와류를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건지 머플러 있는 쪽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열 쪽에서 가속할 때 좀 바람 소리 같은 거, 가스 소리 같은 게 들려옵니다. 하부 느낌도 괜찮고, 근데 고속 시에 그 중저속에서는 하부 소음이라든가 하부 진동을 잘 걸러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 특히 바닥에서 소음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출력이 조금 개선이 됐어요. 출력이 좀 개선이 됐는데 사실 5마력 정도 개선이 돼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이 차량을 주행을 해본 결과 주행하는데 많이 답답한 부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끄러지듯이 잘 나가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롤링을 좀 잘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롤링을 잘 잡아 놓으니까 이 롤링을 억제하는 그 한계치는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 속도가 이제 한 120 정도, 100을 상회하는 속도에서 그게 한계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함 없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착지에 다 도착을 해 가는데 일단 운전할 때 그 1열에서 운전석에서의 느껴지는 그런 주행 감성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기존 산타페보다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일단 승차감 부분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나아가준다, 좀 미끄러지듯이 나가준다, 그리고 불필요한 바운싱을 많이 억제해준다, 거기다가 롤링을 억제해주는 한계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속까지는 불안함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다, 속도를 낼 수가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1열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110km 이상 가야지만 이제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2열도 조용한데 문제는 2열이 조용하니까 지금 3열에서의 소리 들어온다는 부분, 그리고 하부 소음은 고속 시에 중속을 좀 넘어가면서 한 70에서 80을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들려오고 진동은 잘 걸러줍니다. 이게 그 개발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차체가 커진 만큼 이 차량의 승차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 세대 산타페에서 오너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듣고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하는 등 그래서 지금 제가 느껴본 느낌은 굉장히 좋아졌다, 롤링도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자, 저속에서 좀 완만한 방지턱,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주고요. 조금 높은 방지턱을 40 정도로, 올라갈 때 들리고 내려가는 거를 딱 넘어가고 나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르막에서도 뭐 그냥 무난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산타페 2.2 디젤을 타셨던 분들이 타면 그 부족한 토크 때문에 차량이 잘 안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큰 불편은 없을 그 정도의 주행 성능입니다. 워낙에 차체가 크기 때문에 1.6 터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브도 굉장히 잘 돌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림별로 장단점을 살펴봤을 때 어떤 트림을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들 하실 텐데, 저는 익스클루시브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유는 익스클루시브는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익스클루시브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모두 기본적이긴 한데 익스클루시브만 MFR 타입이 들어가고 나머지 두 트림은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이제 18인치 적용되고요. 파노라믹 커브 디스플레이가 프레스티지랑 캘리그라피는 기본인데 익스클루시브는 이제 하이테크 플러스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HUD와 함께 묶여있는 그 패키지로 이제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갑니다. 사실 저 파노라믹 커브 디스플레이가 주는 상품성 향상에 대한 그런 탑승객이 받을 수 있는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지금 3열에만 3개가 있고요, 2열에 4개, 그리고 1열에 5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아예 선택이 불가하고 6스피커, 6스피커가 들어가는 기본 스피커가 적용이 되고, 일단 뭐 디지털 센터 미러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전용 옵션이기 때문에 뭐 익스클루시브는 당연히 없고요, 프레스티지도 없죠. 그리고 이제 큰 차를 처음 운전하거나 아니면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 주차를 진행하거나 뭐 주행을 하거나 그럴 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익스클루시브는 또 선택이 안 돼요. 프레스티지랑 캘리그라피 모두 이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옵션을 집어 넣어야 선택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트림 옵션이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HDA2도 익스클루시브는 선택이 안 됩니다. 일단 익스클루시브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빌트인 캠 2, 그리고 H트랙, 험로 주행 모드, 그리고 6인승하고 7인승 모드는 당연히 선택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H제뉴인 액세서리 라이프 스타일도 선택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 거면 무조건 프레스티지 이상으로 사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열 승차까지 봤으니까 3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단부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뒤로 당기면 3열에 탑승한 사람이 충분히 의자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착지에 왔고 제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 사이버 세이지 컬러를 사전 계약하신 저희 형님께서 이제 운전을 해주시고 제가 3열 승차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주세요. 아, 이게 아까부터 이게 지금 출발 시에 누가 3열에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난다 했더니 지금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게 풀로 돼 있어가지고 몇 단까지 조절이 되는 거야?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 조절이 됩니다. 온오프 가능하고요. 여기 C타입 있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뒤로 와 있는 상태고, 요 시트는 좀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등받이를 끝까지 한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훨씬 더 발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습니다. 좀 꽉 끼는 느낌이 있죠? 저 2명 타면 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뒤쪽 여기 휠 하우스 있는 데 있잖아요. 하고 적재 공간 쪽에서 소음이 들어옵니다. 75km 주행 중인데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1열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준수하다고 했잖아요. 2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3열은 다소 멀미가 납니다. 형님, 저 브레이크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열받으려고 그러네. 이 급가속할 때 이 뒤쪽에서 여기 그 머플러 쪽에서 머플러 구조 때문인지 몰라도 머플러 쪽에서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급가속 시에. 일단 3열은 1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산타페 3열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받이는 이게 최대고, 자, 머리 공간 지금 보시면 손바닥 들어가고 조금 남습니다. 요 정도 공간 남아요. 요 정도 공간. 3열도 여기에 이제 쿼터 글라스랑 요 2열 파노라마 선루프 요걸 열어놓고 주행을 하니까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꽤 탈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 이게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질감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오래 사용했을 때 보풀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누가 여기 계속 만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불, 조명 들어오고요. 양쪽으로. 형님도 아까 1열에서 운전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불편한 거 없이 차량 승차감도 괜찮네요. 지금 뭐 타고 계시죠? i40. i40 굉장히 명차죠. 오래 타셨네요. 오랜만에 이 신차를 접하니까 어떠세요? 그 i40는 승용차인데 이 SUV를 사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롤링이었어요. 네. i40보다야 물론 안 되겠지만 롤링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기존 산타페보다도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롤링이 없어졌어요. 네. 지극히 이제 저희 형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단은 지금 커브 돌아 나갈 때, 자, 제가 이걸 잡았다고 생각하면 좀 쏠리긴 하지만 3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어른 7명, 8명이 있지 않는데 어른이 3열을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1, 2열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멀미도 살짝 나고요. 자, 운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3열을 타면 그 채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뒤에서 들어오는 채광도 있고
이 쿼터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채광, 그리고 요 3열 앞부분까지 이어지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에서 들어오는 빛 해가지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 이어집니다. 아, 3열에 또 여기에 스피커가 숨어 있었네. 2열에 헤드레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요게 이렇게 막 쿠션감이 있거나 부드럽게 감싸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 머리가 닿는 부위는 좀 단단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막 편하고 그러진 않아요. 높이를 조절해서 유사시에 여기 머리 부분과 목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열의 단점 들어갑니다. 3열의 단점, 이게 100 지금 거의 꽤 높은 속도로, 100 넘어서도 꽤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쿼터 글라스하고 리어에서 소리가 계속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장거리 주행할 때 어느 정도 피로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음인 것 같아요. 멀미하면 잠을 자는데 지금 잠이 와요. 자, 그리고 3열에서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아이들을 3열에 태우고 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막 고속으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안전벨트를 뺐어요. 빼게 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결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3열 보면 이게 7인승이기 때문에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6인승보다는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6인승을 하게 되면 3열에서 좀 더 쾌적하게 뻥 뚫린 복도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올류 산타페 2.5 터보 가솔린 차량을 주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는 동안 디올류 산타페가 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고 꽤 준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1열의 승차감과 2열의 승차감은 굉장히 준수했고, 그 다음에 3열은 앞 1, 2열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탈만은 했다. 정숙성 같은 경우도 1, 2열은 굉장히 좋았고, 다만 3열 공간하고 리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좀 머플러 쪽에서 좀 이렇게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열도 괜찮았고, 일단은 지금 사전 계약자분의 한번 본인이 살 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좀 냉철한 시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승차감 어때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SUV가 제일 문제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링이었는데 롤링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저는 선택한 거는 1.6 하부인데 이거 2.5 터보잖아요. 소음도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 타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탈 때도 문제 없을 것 같나요? 이 6인승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애들이 덩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넓게 앉으려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7인승까지 필요하지가 않다면 6인승, 2열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는 6인승을 선택을 하시는 편이 저는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게, 일단은 독립 시트 자체만의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통로가 뚫어지면서 3열에 있을 때의 개방감과 쾌적한 그런 느낌들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 시트가 들어가면서 좀 더 뭔가 상품성도 올라가고, 물론 가격이 더 올라가죠. 독립 시트로 운영이 되면서 몇십만 원 더 비싸지겠지만, 그래도 굳이 7인승이 필요하지 않다면 6인승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전 계약자의 소감까지 다 들어봤고요. 컬러 리뷰도 준비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